정말 오늘은 너무 섭섭한 거예요. 국회 정상화 압박하려고 지금 야당한테 공무원들 안 보내요. 민생 챙기는 척 코스프레 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유아틱합니다. 자, 국민들의 민생을 챙겨야 할 국회가 여야 간 정쟁으로 얼룩지면서 국회 정상화 논의는 더욱 꼬여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강원도 산불 대책을 위해 소집된 한국당 회의에 관계 부처 공무원들과 한국전력 관계자가 전원 불참하면서 갈등이 더욱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난 정말 오늘은 너무 섭섭한 거예요. 국회 정상화 압박하려고 지금 야당한테 공무원들 안 보내요. 2번 갔다 온 사람으로서 난 그분들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전 부사장 이 근처에 와놓고선 지금 못 오는 거예요. 자, 이재명 차장.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회의 자리가 텅텅 비었어요. 예, 어제 어떤 회의를 소집했냐면, 그러니까 강원 산불 후속 조치를 논의하자 그래갖고, 이제 관련 부처들, 뭐 기획재정부라든지 행정안전부, 뭐 국토교통부 등의 차관들을 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한전이 이제 산불 원인 제공을 했다, 이렇게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한전의 부사장도 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단 한 명도 오지 않은 겁니다. 어허. 사실 전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각 차관들이라든지 부사에 오기는 촉박한 일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고 나면 만약에 차관이 오더면 실제라도 보내는 게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 결국 그거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결국은 아무도 가지 못하게 청와대나 여당이 잡은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굉장히 격앙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날 불참을 결정한 이유로 야당과 단독으로 당정협의 형태를 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일단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에서 시킨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청와대나 여당에서 시켰다면 네. 그걸 누군가가 또 내부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국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게 되는 그렇죠. 그렇게 되기는 힘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짠 듯이 전원 불참을 할 수 아직도 있냐는 거죠.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것이죠. 눈치 말년병장. 네. 그러니까 이것은 야당 단독으로 하는 것에서 공무원이 독자적으로 참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하. 또 하나는 가서 어떤 발언이 나왔을 때 설화 논란이 있죠. 그렇죠. 최근도 유출된 공무원이 바로 눈앞에서 파면됐지 않습니까? 네. 공직기강에 지금 설입발이 무섭거든요. 네. 이것은 뭐 어떤 지시가 있었다기보다는 가장 주변 환경을 잘 살필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의 판단이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한국당은요, 이날 회의에 공무원들이 불참한 것을 두고 이틀째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공무원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 수 있을까? 야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들 블랙리스트에 올릴 게 뻔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공무원 길들이기, 공무원 군기 잡기, 공무원을 정권의 친위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이 정권의 내심이고 그것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는 외면하면서 괜히 민생 챙기는 척 코스프레 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유아틱합니다. 조수진 부장. 네. 그러니까 어제는 눈시울까지 붉히면서 격한 감정을 보였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은 이제 블랙리스트를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와 청와대에 찍히지 않으려고 야당이 소집한 회의에는 안 오는 공무원들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네요. 어제는 이제 눈시를 붉히고 오늘은 공세를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왜 안 왔겠느냐. 공무원들이 만약에 야당과의 당정협의에 참석을 했더라면 그 공무원의 명단을 적어서 불이익을 주지 않았겠느냐. 이게 바로 블랙리스트다. 네. 이렇게 공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죠. 전 정부 때를 생각해보면요. 야당과의 당정협의가 그럼 없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 자유한국당에서 한 거는 국회로 돌아오기 위한 어떤 명분 축적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강원도 산불로 인한 추경 편성, 강원도 산불 이것에 관해서 당정 협의를 한다면 차관들이 참석해서 이렇기 때문에 추경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저 자리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인 황영철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국당의 주장이지만 참석하겠다던 6개 부처의 차관들이 갑자기 하루 전에 불참을 통보했고 네. 한 전 부사장은 회의 5분 전에 연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여의도에 있는데 그렇게 결정이 됐다. 네. 그렇다면 그렇게 결정이 됐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한국당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누군가가 가지 말라고 시킨 것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한두 명이라도 예외가 있으면 모를까 전원이 불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충분한 상황은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요, 오늘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고 한국당을 향해서 국회로 복귀하라. 그리고 신속히 추경안 처리를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의 태압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강원도 산불을 다룬다고 하면서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돼 있지 않다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좀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식은 버리고 국회에 들어와서 진정으로 추경을 심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기대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한국당을 향해서 국회 정상화 빨리 하자, 국회로 돌아와라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돌아갈 명분을 안 주고 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네. 정치행위를 할 때 명분과 실리를 두 개를 다 잡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한국 정치권에서는 실리보다는 명분을 먼저 챙깁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성에 사실은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장애투쟁이 끝났습니다. 국회로 들어올 땐 뭔가 명분, 그러니까 좀 공간을 여당과 청와대에서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물론 아니 다 큰 어른들의 정치하는데 무슨 명분이 그렇게 중요하냐, 야당의 떼쓰기 아니야,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수는 있지만 야당은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네. 않습니까? 정부와 여당의 어떤 행동들을 견제하는 게 야당입니다. 야당의 그런 어떤 그 반대가 반대를 위한 반대고 발목 잡기로 비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더라도 정치가 결국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보면 그 풀어야 될 최고의 책임은 힘이 있는 자, 즉 여당과 청와대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드리는 이 얘기를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전 정부 때 당시의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진 의원들도 저와 비슷한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야당은 원래 반대하는 거야. 그렇다고 보면 힘이 있는 청와대하고 여당에서 뭔가 공간을 열어줘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니?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왜 그렇게 우리한테 아무것도 주려고 안 하는 거야? 라는 말들을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얘기를 지금 제가 거꾸로.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야의 이 끝나지 않는 국회 정상화에 대한 신경전은요,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주셔서 3분만 하고 나가라고 하실 건 아니죠? 공개 발언을 오래 하고 싶으셔서요. 3분 생각이 나서요. 아무튼 그때 뵙고 국회에서는 제가 처음 뵙고 맨 화면으로만 이렇게 내일부터 계속 국회에서 보시고요. 자, 오늘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가 재신임이 됐어요. 자, 국회 정상화를 촉구를 하면서 한국당을 향해서 좀 뼈 때린다고 하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뼈 있는 예. 농담을 던졌어요. 지금 3분만 하고 가야 되느냐, 제가 공개 발언을 그랬더니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개 발언을 오래 하고 싶으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바로 요거 이제 3분이 생각나서요. 네. 무슨 얘기가 맞더니 지난해 3월로 기억되는데 윤소아 원내대표가 당시에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처음 시작한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당시 이제 선거법을 개정하느냐 마느냐 여야가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게 정의당을 교섭단체 만들려는 여당의 꼼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게 맞느냐라고 네. 포문을 열었죠. 윤수아 대표가 그랬더니 바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다 나가자 이래갖고 우르르 이제 한 3분 만에 그랬죠. 나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상기시키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3분만 있다 나가라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참 이게 정치라는 게 어제 저기 오늘 동조되고 이제 그러는 거고 사실은 늘 이제 뭐 늘 갈등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국면이 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네. 또 원내대표가 바뀌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여전히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어서 좀 안타까움이 더하는 것 같습니다. 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요. 자,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의 이 돌발 발언이 이어지자 급하게 비공개 회의로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임시의정원 방문 말씀하시니까 그 우리 재연 사진 찍었잖아요. 저는 우연히도 찍은 자리가 이승만 대통령 자리더라고요. 누구 자리에서 찍으셨어요? 대통령 고문. 아니 그게 아니라 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님이 정치 중심에 계십니다. 갑자기 이상한 말씀하시니까 이제 비공개를 해도 될까요? 자, 이렇게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 오가고 있었습니다. 여야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당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재명 차장,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국당의 이 정상 통화 유출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난 5월부터 계속 한국당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렇게 야당을 대고 얘기한 적이 많지 않았었는데 그렇죠. 5월에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발언 내용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을 상대로 낡은 이념의 잣대로 지금 보고 있다. 막말로 국민을 부추긴다 이랬다가 독재자의 후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기본과 상식을 지켜라 이렇게까지 아하. 얘기한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야당의 협조를 받지 않고는 뭐 추경 예산부터 시작해서 어느 것 하나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 대통령의 수위를 높이는 건 결국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아하. 장외 여론전을 벌이겠다 뭐 이런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네. 지금 야당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가 참 답답한 게 지금 내년 총선에 모든 시계가 가 있다. 그래서 서로가 전공법이 아니라 꼼수가 꼼수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금 야당에서 차관들을 불러봤는데 아무도 안 왔던 것만 봐도 사실은 양쪽에 다 꼼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빨리 추경안을 처리하자. 그래서 민생을 돌보자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민생을 안 챙긴 정당이 되게 싫어서 그런 자리를 만든 거죠. 아하. 그랬더니 또 여당은 모두 참석하지 않게 해서 그런 또 자리를 무산시키고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가 전공법으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꼼수로 나가니까 점점 정권이 꼬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발끈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요. 기본 상식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은 오히려 대통령이라며 맞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역대 최악의 비상식 정권이고 대통령 스스로 전혀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 챙길 생각은 하지 않고 끊임없이 제1야당을 자극하면서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데 기본과 상식으로 돌아가야 할 분은 바로 대통령 본인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자,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발언, 이재명 차장은 글쎄요. 내년 총선을 더 염두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유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평가로 보면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더라도 꽤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부정평가가 높은 편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은 집토끼만 네. 또 작심 국정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지지율에 자신감이 있죠. 또 학습효과에 의해서 참여정부 때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집토끼를 와르르 잃는 그랬죠. 그런 상황이 또 연출됐거든요. 그러면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해야 하면 가장 중요한 국정 후반기, 임기 후반기의 국정 동력을 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히려 호불호가 극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로 본다면은 네. 포용과 협치가 또 국정 철학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지지층을 강하게 결집해 나가는 네. 이 방식이 낫다고 판단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저는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점점 더 세지고 있는데요. 이 발언들이 모두 다 제1야당을 향하고 있다는 것. 네. 굉장히 위험한 신호인 거예요. 아하. 네. 대통령이 발언할 것은 여야라든지 국회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발언이 나와야 됩니다. 네. 가령 흔들리는 공권력의 문제, 또 현대중공업에서의 민주노총 사태,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발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대통령은 어떤 정파가 있고 또 어떤 계파 수장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1야당의 협조가 지금처럼 절실한 데가 없어요. 네. 그런데 제1야당을 향해서 상식적인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한마디로 비상식적인 정당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회에 돌아가고 싶어도 그냥 돌아지는 거죠. 그렇죠. 돌아가는 겁니다. 아하. 네. 그리고 강효상 의원 건 같은 경우에는 네. 한미 정상의 통화 사실을 공개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취재원을 바로 색출할 수 있도록 너무나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 이건 정말 씻을 수 없는 실수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회초리로 때려야 될 것을 만약에 몽둥이로 때려 보십시오. 당연히 반발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지금 똑같은 형국이 나왔어요. 네. 강효상 의원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고 네.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집권 여당의 대변인이 지금 맹공을 펼치고 있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나서면은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의 총재가 되는 겁니다. 네.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국당에서는 이 모두 야당 탓만 하는 거냐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는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번에 이 한미 간 정상통화 내용 공개, 유출, 이 사건이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죠. 이 지금 한교안 대표는 민생 장정을 했거든요. 대투쟁 장정을 했는데 네. 이런 현장 행보를 하고 나면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 상례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이 18일간의 이 행보를 하고 난 이후에 지지율이 오히려 내려갑니다. 네. 왜 그랬을까? 이 누가 빠지냐면 수도권의 지지율이 안 올라가요. 또 네. 화이트 칼라 사무직, 중도 40대 이들이 어디에 반응을 했냐면 강효상 의원의 유출. 바로 이런 당내의 헛발질, 아하. 그리고 대안 부재.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대안을 설득력 있게 내놓을 때 이 민생 장정한 내용이 전환이 됩니다. 그렇죠. 이 경쟁력으로.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 대체적으로 중간지대에 있는 네. 40대 중도층, 이 화이트 칼라에는 안 먹혀들고 있는 것이죠. 네.